안녕하세요. MCTV 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이사입니다. 오늘 장 이사님하고 날씨가 오늘 좋은 날인데 네. 여기에 좀 귀한 물건이 나와서, 그리고 건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진짜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매물 가격이 69억입니다. 69억짜리고 사용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 좀 귀한 물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외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요즘의 어떤 트렌디한 유니크한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임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여기가 보면 어디나 그렇지만 다가구 주택으로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이쪽에 보면 이제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이쪽에 다가구 주택에서 역삼역 쪽으로 보면 과거에 말하면 스타타워, 지금 파이낸스타워가 보이고, 그리고 충영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이쪽 지대에서 보면 되게 유럽 같은 그런 뷰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임장할 물건 쪽에 여기 지점에 왔을 때는 여기는 거의 평지예요. 이 반대쪽하고 이쪽하고 조금 떨어지는 지대가 좀 높은데, 그래도 이쪽에는 주거 지역이 많았었던 지역인데, 또 이런 건물 같이 이렇게 좀 건물이 신축되다 보니까 또 주변이 조금 느낌이 좀 좋네요.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여기 장이사님 같은 경우는 이 동네에서 임장하거나 이쪽에 대한 걸 생각해 보면 가격이나 뭐 이런 건물 같은 것들 매매 상황이나 또 이제 중개하시면서 이 지역을 또 생각해 보면 어떤 이미지가 딱 형성이 돼요? 옛날에는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좀 지대가 높고 주거의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상가나 어떤 사무실로서는 건물들이 몇 개 없었는데, 좀 최근에는 건물 짓고 또 거래도 많이 되고 신축이나 리모델링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지역의 느낌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건물도 대지가 80평짜리인데 되게 볼륨감 있게 그거는 여기 80평밖에 안 돼요? 네, 잘 지어놨고, 이 건물도 이제 거래가 됐던 사례인데 뭐 1억 4천 가까이 거래가 됐던 사례입니다. 이게 80평밖에 안 돼요. 네. 코너니까 엄청 커 보인다. 한 블럭 한 블럭 이렇게 매스를 또 이렇게 입체적으로 짜서 그런 것 같아요. 골조 자체가 막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게 또 공사비에 또 많은 영향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도 80평이면 이게 굉장히 커 보인다.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외벽을 더블 스킨으로 해가지고 안에 빈 공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커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가벽인데, 네. 그래도 이렇게 메스가 이렇게 뒤틀려도 그 위에서 보면 수평 투명 면적이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그쵸. 건폐율이. 그런데도 이 정도까지 볼륨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신경 많이 썼네요. 저런 거를 캐노피 삼아서 발코니를 만들어 놓은 저런 설계가 누수가 안 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대가 높거든요. 저 위에서 보면 이 반대쪽으로 다 보이겠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잘 지었다 이거. 여기는 네. 그 뭐 시끌시끌한 목소리 톤도 올라가고 이럴 텐데 조용히 하다 보니까 맞아요. 사람까지도 조용해진다, 그죠? 여기도 이렇게 썬큰식으로 내렸구나. 다이빙대가 있네요. 지하 1층 층고가 엄청나요. 물만 채우면 다이빙 하는 거예요? 와, 층고 6m 나오겠는데요? 높다. 지하 1층인데 거의 지하 2층처럼 보여요. 조심해야겠네요. 열리는 거네요. 다이빙 할 수 있겠는데, 자기사님? 물만 넣어주시면 올여름에는 우리 또 야외로 네. 계곡에 다이빙 하러 갈까요? 좋죠. 진짜 깊다 여기, 그죠? 안에 다 차 있는데? 사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조경 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건 이제 그죠? 뽑았나 봐요. 여기는 근데 이 건물이 매입할 당시에 수익률이 3.5% 이상 맞췄던 건물인데 매입하고 얼마 있다 또 임차인이 나갔어요. 나갔어요? 네. 문제가 있겠다. 근데 이제 통임대 워낙 잘 나가니까 그 공실 리스크가 좀 크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매입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임차인이 나가서 임대를 구하거나 또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임대가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지금 임장하는 물건이 이쪽이거든요. 이 건물인데 이 도로 평지에서 밑으로 내려가네요, 그죠?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우리가 오늘 할 게 이거잖아요. 방금 보고 온 건축이랑 비슷하네요. 지하가 노출이 좀 돼 있고.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등고차를 이용해서, 그죠? 거의 1층이나 다름없지, 안 그래요? 왜 이걸 열어놨대? 닫아드려야 되겠다. 안 당기나 봐요? 망가졌나 봐요. 빠져있나 보다. 조경을 이렇게 잔디를 갖다 놨네. 간접등을 뒤쪽에서 이렇게. 이거 플라스틱 밀어 넣어가지고 뚝뚝 끼는데 근데 이게 이 건물 보니까 스페인의 네. 유명한 건축가 그 가우디가 생각이 나네. 몇백 년 된 분 아니세요? 그분이, 잠깐만, 이 전화가 오네요. 잠깐 그분 얘기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우디 씨 전화 오는 건 아니죠? 그니까 가우디 씨. 그래서 스페인의 가우디 그 유명한 건축가분이 파밀리에 성당이라고 바르셀로나에 다 완공이 됐다고 해요. 근데 저희도 그 파밀리에 성당을 가봤는데, 야, 어떻게 성당을 저렇게 자연 건축물 같이 저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신축 같은 건축물들을 가지고 건축물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 가우디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그런 건축물 같이 만들어 놨어요. 자연에 비유해서 만들어 놨는데
봤는데 보고 어떻게 저런 건축물을 만들어냈을까 하고 가서 보니까 놀랐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스페인에서 주택 건축업자였었어요. 그 가우디라는 분이 주택 건축업자인데 이거 저거 지다 보니까 이제 좀 독특하게 짓는 거예요, 그분이. 스타일이 그 당시 때 보면 좀 파격적인 건축물을 잘 짓다 보니까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스페인의 어떤 귀족이 이제 가우디를 후원해주는 거죠. 너가 내 집을 지어줘. 그러면서 이제 가우디의 주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이름을 떨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황이 이제 가우디가 이제 건축해주기를 이제 또 의뢰했고 해서 이제 가우디가 하고 있는데, 그분이 죽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건축가 유명하신 분들 보면 사무실에서 막 밤을 새우고 뭐 해서 막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건축가, 옛날 건축가 분위기는. 그렇게 밤을 새우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침에 야상을 입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어느 한 길에 걷다가 트램에 치여가지고 누워있는데, 이제 시민들은 분이 좀 불황자같이 누워서 죽은 줄 알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게 가우디가 아닌가. 그때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죠. 아 진짜요? 네. 비극이었네요. 비극이죠. 제가 이거를 물건 나왔을 때 외형이 네. 느낌이 좀 비슷해. 이 그 한남대교 넘어가면 네. 할리 데이비슨 있잖아요. 아 그쵸. 거기 보면 그 볼보 있고 옆에 네. 있으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흰색, 있어요. 맞아. 흰색 벌집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형상이 비슷하다. 그분이 생각이 나시는 네, 거네요. 생각이 나. 와서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그러잖아요. 현장감이 더 좋다고. 사진도 좋은데 네. 와서 보니까 현장감도 조용한 데서 오피스 쓰기. 이게 금액이 69억이잖아요. 네. 69억에 이런 조용한 곳에 사옥을 쓰거나, 사옥은 나쁘지 않다. 69억에 대출을 좀 받고 임대료 낼 바에 사옥을 오피스 쓸 사람, 이런 네. 사람한테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건물도 특색 있고. 평당가로 보면은 신축된 건물이 1억 3,400 정도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는. 그쵸. 금액적으로 보면 보통 요즘에 한 1억 3천이나 1억 5천까지도 정말 외관이 잘 지어지고 네. 정말 잘 지어진 것들은 그렇지만, 이 동네에서는 이 정도면 또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근데 그 평당가보다 금액에서 60억, 그러니까 70억 언더로 이렇게 신축 건물에 찾기가 또 만만치는 않잖아요. 120평대 정도 124평 정도 됩니다. 124평 나오죠. 한번 안에 가서 이렇게 좀 걸어볼까요? 1층은 바로 안 들어가고 생각기가 지하에 있네요. 지하에. 반개층 한 계단 올리네요. 요즘에 이렇게 설계 안 하는데 또 이렇게 했네, 이거를. 지하를 좀 끌어올리다 보니까 1층까지 같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거하고 저쪽 거죠?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네. 신사동에. 맞아, 그거요? 네. 오케이. 신축 거지. 오케이.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축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신축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용적률 100%가. 아, 100%? 해야 되겠네요. 평철로 접었구나, 난간을. 아, 그쵸? 네네. 보통 요즘에 보면 유리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유리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같은 것도 하고 헤어라인으로도 하고 하는데, 이제 평철로 해서 페인트를 올렸네요. 그죠? 밑에도 지었어요, 대표님. 건너편. 어디요? 그러네요. 여기 베란다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비밀번호 겸용 그거네요, 손잡이. 네, 이거 좋다. 네. 그죠? 차라리 이게 뭐 뚫고 뭐 할 필요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타공도 안 하고. 딱 좋네요. 괜찮네요, 이거. 이게 또 방화문일 거예요, 유리. 방화문으로 해서. 근데 보통 보면 막 그 방화문도 할 때 그 차라리 그냥 그 자동문으로 넣는 경우도. 아, 방화문 자동문도 아니야. 자동문보다 이것도 나쁘지 않다. 아닌가? 자동문이 자동문이 더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자동문이 편해. 처음부터 자동문으로 다 해놔버리는 게 낫죠. 고장날 건 없으니까. 고장나도 뭐 수동으로 하는 한 게 170만 원, 200만 원 언더예요. 하나예요? 네, 비싸네요. 비싸죠. 그래도 뭐 뜯고 뭐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할인가 낫다 좀. 근데 확실히 이게 이렇게 되면 동선이나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자동문보다 불편하긴 하죠. 자동문이면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이사를 가든 뭐 하든. 그래도 면가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네. 잘. 장선생님, 여기 건물 장점과 단점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이제 일단 학동역의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건물이라는 점이 있을 것 같고, 금액대가 근생 건물, 신축 건물로 검토하기에 되게 좀 가벼운 금액대가 아닐까, 강남에서. 그래서 70억 언더기 때문에 지금 69억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협의도 뭐 MCTV로 문의를 주시면 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작은 사옥을 찾는 분이라고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의 언덕이 이제 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가 4m라는 점, 그리고 이제 승강기를 탈 때 이제 1층에서 이제 바로 평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반계단 밑에나 위를 올라가서 타야 된다는 점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단점은 이제 좀 도로가 좀 좁아서 지가 그렇게 좀 접근하는데 그런 좀 단점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또 다행인 건 앞에 마주보고 있는 건물이 4m 도로에서 조금 건축선이 약간 수태돼서 지었기 때문에 주차를 이렇게 돌릴 때는 나름대로 반경은 편할 것 같긴 해요. 다른 데보단 좀 네. 편안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건데 도로가 좀 좁긴 좁다.
크다. 그리고 이게 연면적이 아까 했을 때 120평 정도 됐잖아요. 120평을 가지고 있는 신축을 봤을 때 60억대의 물건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가격적인 매력이 또 장점, 저는 그렇게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여기 상권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여기가 학동역에서 이제 한 3, 4분 정도 거리인데, 학동역에서 이제 북쪽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 블럭도 그렇고, 여기 학동역에서 남쪽에 있는 블럭도 그렇고, 학동역 북쪽은 이제 안테나 사옥이 있는데, 그쪽이 이제 또 신축 붐이 한번 불어가지고 맞아요. 신축 많이 건물들이 있었죠. 정말 많아요. 그래서 거래들도 뭐 1억 한 5천에서 1억 9천까지도 많이 됐었고, 약간의 경사로는 있는데, 그렇게 어떤 주택 단지들이 좀 사옥 단지들로 변화하면서 엔터 사옥이나 어떤 기타 사옥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 돼버렸고, 또 학동역에서 남측도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 50평에서 한 80평 사이에 꼬마 주택들이 이제 즐비하던 지역인데, 이제 아무래도 신축으로 접근하기에 부담 없는 면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토지대를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이쪽에 신축을 많이 하면서 이쪽 지역이 또 사옥 지역으로 많이 변모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향후에는 더 이렇게 사옥이나 사무실 촌으로 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되는 상권입니다. 대표님은 여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아까 장 이사님이 말한 대로 여기가 왜 오피스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조용하죠. 저도 이렇게 그런 데 가면 목소리 커지고 이러는데, 여기 오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조용해야 될 분위기. 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사무실 용도로 잘 지어서 조용하게 쓰면 굉장히 좋을 입지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 한편적으로 좀 걱정되는 게, 너무 강남들이 이런 오피스 같은 업무 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건축이 되면 다가구 주택들이 주거하는 공간들이 많이 공급이 줄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을 때 다가구 주택에 대한 어떤 혜택과 세제 혜택과 그런 것들을 많이 주면 주택은 조금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 걸 또 투자 포인트로 또 잡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임대료도 오르고 다가구도 오르고 뭐 연립, 뭐 아파트도 공동주택도 원래 주거 공간에 그런 공급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급이 없다 보고 다 이렇게 신축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가게 부담이 생기는 거죠. 다른 데로 막 다 이주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이제 분포에 맞게끔, 또 너무 많이 짓다 보면, 공급하다 보면 이렇게 또 공실이 또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원래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도시 전문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장 이사님하고 여기 와가지고 또 이 69억짜리 임장을 해봤고,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건물로 또 임장을 하시죠. 오늘은 좀 조용조용하게 되네요. 사람이 조용한 데 오다 보니까. 저라도 조금 끌어올려서. 자, 지금까지 MCTV 장이사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